안녕 식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나은 일상을 위한 필수 개념 전해드리는 개념 있는 예입니다. 주린이는 가고 체린이의 시대가 왔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식에 대한 인기는 낮아지고 채권에 대한 인기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식은 들어본 내용도 많고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는데 채권 자체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굉장히 낯설다 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채권에 대한 기본 내용들, 주요 내용들 A to Z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채권은 무엇인가?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채권자라고 하고 돈을 빌리는 사람은 채무자라고 하잖아요. 이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자, 너 이때까지 이 금액만큼 갚아야 돼. 이자는 이만큼 쳐주기로 약속한 거다 라고 증권을 쓰는데 차용증이라고 부르죠. 이 차용증이랑 비슷한 게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용증이라는 종이에다가 앞으로 3년 동안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연 3%의 이자를 쳐주기다 라는 내용을 적는 것처럼 채권에도 언제까지 얼마의 돈을 빌릴 건지 그리고 금리는 얼마로 적용을 해줄 건지 등에 대해서 내용을 명시를 합니다. 그런데 차용증은 아무나 쓸 수 있지만 채권은 아무나 쓸 수 없고 아무나 발행할 수 없습니다. 발행 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특수회사 등등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은 채권을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것은 금이 있죠. 채권을 발행한 발행 주체가 망하지 않는 이상 원금이랑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해서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 주식과의 차이점. 주식은 내가 주식을 보유한 해당 기업의 이익이 많이 났다거나 매출이 굉장히 크게 났다거나 청신호가 생기면 이익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채권은 배당을 받는 구조는 아니에요.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이익이 얼마가 나는지랑 상관없이 원금이랑 이자, 약속된 금액만큼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주식은 내가 앞으로 잃게 될지 더 벌게 될지 얼마를 받게 될지 앞으로 내가 받을 금액에 대해서 예상을 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하지만 채권은 앞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채권을 고정 수익 증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세 번째 포인트, 채권의 수익 구조. 이 채권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자와 매매 차익입니다. 여기서 이자는 채권의 표면에 적혀있는 표면 이자를 얘기를 해요. 만기가 될 때까지 변하지 않는 고정 이자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방법이 매매 차익이라고 했잖아요. 이 채권이라는 건 사고 파는 게 가능해요. 이걸 통해서 매매 차익을 얻게 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채권의 가격이 점점 오르는 것 같다? 그럼 팔아서 여기서 매매 차익을 남길 수도 있고요. 오히려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거나 혹은 내가 샀던 금액이랑 별반 차이가 없다면 굳이 팔지 않고 만기까지 쭉 갖고 있다가 처음에 약속받았던 이자 수익만 챙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권의 이자는 우리가 예금, 적금의 이자를 받듯이 만기 시에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조금씩 정기적으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채는 6개월에 한 번을 받게 되고요. 공사채는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둘 중에 한 번을 택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회사채는 3개월에 한 번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채권의 종류입니다. 제가 방금 국채, 공사채, 회사채 이런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채권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채권을 발행한 주체가 어디인지,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상환의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을 고려해서 이름이 정해집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국채는요, 국가가 발행한 거예요. 국가, 정부가 발행하면 국채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을 하면 지방채라고 부릅니다. 이 지방채는 레고 사태 때문에 기사로 많이 들어보신 분들 꽤 계실 겁니다. 기업이 발행하면 회사채, 이런 식으로 발행 주체가 어디냐, 누구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희애님, 여기서 가장 안전한 게 뭐예요? 라고 하면 단연 국채일 겁니다. 국채는 어떤 한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이 채권에 대해서 원금이랑 이자를 떼일 위험성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수익 구조들을 생각을 해봐도 그만큼 안전하다면 금리도 낮겠구나 예상은 되겠죠. 채권에서도 마찬가지로 통용되는 원리입니다. 채권 포인트 다섯 번째는 신용 등급입니다. 적금이랑 예금은 우리가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없지만 채권은 혹시나 채권을 발행한 주체가 망하게 되면 잃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꼭 따져
따져봐야 되는 게 바로 신용 등급인데요. 이 신용 등급은 AAA, 트리플 A부터 D까지 18개의 구간으로 나뉘어집니다. 신용도가 높을수록 이자, 금리는 낮은 게 일반적이라서 반비례 구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채권을 진짜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바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자율 위험입니다. 채권은 사고 팔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에 따라서 위험성을 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가격은 이자의 변동 방향이랑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매수 시기 대비 내가 팔려고 하는 매도 시점에 시장 금리가 하락해 있는 상황이라면 수익률을 상승시킬 수 있다라는 얘긴데요. 요즘에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22년도 12월에 제가 채권을 샀습니다. 2년쯤 지난 뒤에 2024년도 12월에는 현재보다 금리가 더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시장 금리가 내려간 거죠. 그러면 매수 시기 대비 시장 금리가 하락한 상황인 거니까 저는 수익을 얻게 될 수 있는 거지만 혹시 반대의 상황에서 이 흐름을 잘못 읽어서 채권을 판매를 하게 되면 매도를 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금리가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금이 채권을 사기에 적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금리가 더 내려갔을 때를 대비하자, 이때를 노리고 투자를 하자라는 얘기인 거죠. 두 번째 위험성은 바로 채무 불이행의 위험입니다. 바로 레고 사태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부 이외의 발행자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신용등급을 책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의 위험도를 정말 신중하고 꼼꼼하게 따지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보통은 A등급 이상이라면 위험도가 낮은 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케이. 기본 내용 다 알겠습니다. 저 그럼 진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식이랑 투자하는 방법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권사의 HTS, 즉 홈 트레이딩 시스템 이용하시면 되고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MTS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아직은 채권 거래는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더 많이 이용하는 편이긴 합니다. 물론 주식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특히나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이 변동의 흐름을 잘 읽고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 꼭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채권뿐만 아니라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종목, 상품의 특성에 대해서는 공부를 한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